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런 오늘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우리 증시 전쟁 우려감으로 역시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휴장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도요, 이 원자재 관련주들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략을 잘 하신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익런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다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카메라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쪽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도 우리 전문가님들은 또 수익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방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동안 들어오고 싶다라고 문 두드려셨던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런에서는요, 일주일에 딱 한 종목씩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었던 종목 역시도 상한가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32.1% 우리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지난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 종목만 쫙 제시를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와줘서요. 32.1%라는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이 노란 톡방 안쪽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러한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은 가져가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요. 정말 좋은 섹터를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해요. 원자재 섹터와 리오프닝 섹터. 딱 이 두 가지 섹터만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만큼 우리 전문가님의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여러분들이 얼른 또 QR코드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우리 수익런 1부에서는 딱 40분만 모셔본다라고 합니다. 딱 40명 안쪽에 여러분들이 드셔야지 우리가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함께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달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달만 따라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CNC 인터내셔널 팜스토리 51.9%, 녹십자 MS 단기 공략으로 29.3%, 푸른 저축은행 22.5%, D&T 23.3%, 바른손 52.4%, MBT 32.6%까지 한 종목 한 종목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이 아니라 타점을 정확히 들여서 이 계좌의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었던 종목들이었고요. 한 달 수익률이 243%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현금이 많지 않더라도 매도 시점들과 또 계좌의 회전율을 높여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전문가님 믿고 우리 노란 톡방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주일 동안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입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우리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은 조그만 링크가 뜰 텐데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야지 우리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들 쭉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매수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차트도 그때 블라인드 종목으로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차트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종목들, 정말 좋은 차트 구성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이 콕 집어서 매수 시점들 잡아드렸었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대장 테마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점,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했고요. 지난주 화요일 딱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2.1%라는 수익률들까지도 얻어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공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실제로 나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 됩니다. 가져다만 되시면은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는
있는 노란 톡방, 이 노란 톡방 안쪽으로 오셔야지만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면서 얼른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팜스토리도 저희가 저점에서 잡아드렸죠. 원자재 섹터들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이 곡물 관련주 3주 전부터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 넘는 수익률도 함께 해드렸었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원자재와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섹터부터 접근을 해드리고요. 그 섹터 안쪽에서 실제로 팜스토리와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콕 집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오랜 장기 투자를 원치 않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한 새로운 대장주를 좀 드릴까 합니다. 유럽은 노마스크, 미국 역시도 노마스크 정책인데 결국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 역시도요. 리오프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벌써 1,00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리오프닝의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섹터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실 것 같아서 섹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요. 여러분 기간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기관들이요. 이렇게 끌어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종목이에요. 리오프닝 관련 대장주를 오늘 전문가님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종목,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대장주, 기관이 이렇게나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차트적인 자리, 어느 자리일까? 너무 고점이진 않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너무나 저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이제서야 상승 추세, 이제서야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 있는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오늘 공략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 대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점인 상태에서 우리 기관들의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오늘 저희가 리오프닝 대장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선착순이 많이 차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드셔서 여러분들 서둘러서 와주셔서요. 꼭 이 종목 받아가시고 또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지만은 우리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노란 뚝방 안쪽으로 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전문가님의 블라인드 종목 꼭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달 수익률 한 달만 따라오세요라고 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수익률 CNC 인터내셔널은 지난주 종목, 지지난주 종목은 팜스토리, 녹십자 MS도 29.3%, 푸른 저축은행, 긴축의 우려감에 대한 그러한 수혜주로 알려드렸었고요. D&T 바른톤, MBT까지도 저희가 243.2% 수익률 한 달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만 따라오세요라는 제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부 브리핑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
스윙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윙런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1부부터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빨리 만나 뵙고 우리 시장에 관한 코멘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둘 다 블랙이네요. 오늘 딱 맞춰서 입고 왔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을 이제 독립을 국가로 지정을 한다. 독립 국가로 지정을 한다는 면목하에 그 독립 지정 국가를 친러시아 세력을 보호하는 면목으로 평화유지군 러시아 군대를 보내겠다 하는 발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증시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을 했었지만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역시 푸틴은 푸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친러시아 세력들을 나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평화 유지군을 보내주겠다 하에 증시는 지금 전쟁 고조 분위기로 지금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게 계속 어제하고 오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증시가 어디에 계속 엇갈림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완화가 됐다가 올라가고 또 어느 날은 또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하든 푸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증시는 계속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증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나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약간 좀 소폭으로 조금씩 하락이 되었던 게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쟁은 나지는 않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유럽 서방 국가들이 자체가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러시아 섹터로 뭐 가스, 뭐 석유, 뭐 농업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물가 위주로 봐야 한다. 물가 위주로 보고 원자재 위주로 봐야 하는 섹터가 봐야 한다. 원자재 섹터로 진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목 하나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익 창출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밑에 QR코드에 카메라로 갖다 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시장 브리핑 해주시는 이 순간에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1%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1% 하락세인데요. 외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시장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과 또 우리 원자재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흐름을 잡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더 많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내가 시장이 힘들다, 투자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되세요. QR코드 가져다만 대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신 노란 톡방 안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하락장 속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ETN과 ETF 관련한 교육들까지도 전문가님이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지 힘드셨던 분들께서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전쟁 우려감들 속에서도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원자재 관련주들도 사실은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반대편에서 러시아는 이미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은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이 되고 러시아 쪽에서 수출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제재를 시켜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어느 정도 우려를 만들겠다. 경제 악화를 만들겠다는 현실과 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상승하는 패턴이 그동안 천연가스, 농업, 뭐 방산 지금 다 상승 중이죠. 이 섹터가 아예 원자재 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하면은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 못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물가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 상승이 되는 섹터 위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ETN이나 ETF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러한 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률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곡물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원자재 섹터 중에서도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주들이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기가 힘들 텐데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꼭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기보다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 이 타이밍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말로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 관한 수혜들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팜스토리와 같은 이 곡물 관련주들의 그런 수익률들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한 달 동안 저희가 방송하면서 하루하루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한 달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CNC 인터내셔널 리오프닝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팜스토리 역시도 곡물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녹십자 MS 역시도 저희가 코로나 테마로 단기 공략으로 좀 잡아드렸었고 푸른 저축은행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지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해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시장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되려 수혜를 보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익런 한 달만 여러분들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들 꼭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그런데 증시가 너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빅텍 같이 갑자기 그 전쟁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테마주들이 오른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그런 종목들은 정말로 좀 자신이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 CNC 인터내셔널 갖고 CNC 왔죠. 인터내셔널 너무 좋았어요. CNC 전문가님. 인터내셔널 갖고 맞아요. 왔는데 상한가 한 번 찍고 그게 한 번 맞아요.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순서가 되는 섹터가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국의 OEM 쪽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죠. 색조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 관련주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한국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 CNC 인터내셔널은 정말 좀 생소했거든요. 누구는 뭐 반도체 섹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생소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찾으셔서 지난주에도 주시자마자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상한가가 가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매번 똑같은 것만 계속 오르는 건 리오프닝 아니죠. 섹터로 오르는 그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이런 거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CNC 인터내셔널을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섹터도 역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GSE가 거의 상한가까지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GSE, 뭐 미래생명자원, 뭐 대성에너지, 뭐 흥국소유, 한국소유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놈들이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계속 박살이 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고조 분위기로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만 계속 볼 거냐? 사실 GSE 52주 최고가 계속 넘었고 지금 이게 종목이 뭐 시장
종목 자체가 많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관리 종목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 관리 종목도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 최고까지 찍어요. 최고까지 찍고 가는 게 우리나라 현실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대로 순환을 된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아예 러시아는 전쟁을 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증시에 긴장 고조를 주는 상황이고 다음 순서는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섹터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제 제재 섹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원자재는 상승이 되고 그게 물가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청자분들. 다음 테마 순환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4시에서 5시 사이에 잠시 기상했다가 산책을 하고 왔는데 새벽에 잠은 언제 주무세요? 저는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잠은 잡니다. 언제 주무세요? 네. 거의 주말에 이렇게 네. 저녁에 네. 일찍 자는 편인데 보통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더라고요.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 쪽에 독립적인 나라를 지정. 그렇게 딱 보자마자 솔직히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왜? 전쟁을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대신 친러시아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푸틴 대통령이 군사를 보내겠다. 평화 유지군. 솔직히 말해서 뭐 6.25 전쟁 때도 뭐 인천 공항으로 인천공항이다. 인천 뭐 착륙 작전을 해가지고 메가이든 국방장관이 뭐 군사를 데리고 온 것처럼 평화 유지군 형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솔직히 보면은 침범입니다. 침범이지만은 전쟁은 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경제 제재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제재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들이 다 상승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맞는 원자재 관련된 섹터 갖고 왔으니 더 이상 GSE나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걔네는 걔네대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원자재 섹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죠. 저는 항상 몸에 뜨면 2가지로 갖고 옵니다. 물가에다가 러시아 전쟁. 러시아 전쟁이라고 썼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그 방안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들이 상승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섹터로 가는 거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사들만 봤을 때는 침공이다. 침공이다. 이 기사만 계속 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면 그 기사 도배된 거 침공된 것만 이렇게 보면은 증시가 뭐 코스닥이 2% 빠지고 코스피가 3% 빠지고 그 상황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준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 우려가 될 거라는 거는 미리 그 전에 악재로 먼저 반영이 되었어요. 먼저 악재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만 자금들이 많아지고 그나마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에서 투심으로 가스주, 농업주 이런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스, 뭐 석유, 뭐 이런 것만 봐야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들에 맞춰가지고 원자재 섹터를 봐야죠. 경제 제재를 하면은 말 그대로 미국이 러시아한테 너네 천연가스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미국 자체 내에서도 천연가스 생산하니까 우리 거 팔아먹을 거야. 너네는 천연가스 생산하지 마. 그리고 또 철강도 너네 거 철강 안 받아줄 거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호주든 어디든 간에 철강을 해가지고 동맹 국가들한테 공급하게 만들 거야. 너네 이제 너네 쪽에서 수출되는 거는 이제 제한시킬 거야. 이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경제 제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강 쪽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원료 쪽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원자재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 섹터로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상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최근에 물가 지표가 40% 이상 올랐죠. 40년 만에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 섹터를 가지고 온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침공 명령으로 다음 특혜 수혜 줍니다. 뭐 가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오늘 이런 종목 안 갖고 왔어요. 원자재 섹터 갖고 왔고, 밑에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할 겁니다. 경제 제재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할 겁니다. 어느 국가든 간에 수출로 다 먹고 살죠. 근데 러시아의 수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물자는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반도체 원료인 팔레듐, 여러 가지 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원자재 섹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탑재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석유가 올라간다, 농업 물가가 올라간다,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반산 무기가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승하면 내려가는 법도 있는 법이에요. 집값이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법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러시아 섹터들이 어느 정도는 아무리 러시아가 전쟁 고조를 더 한다고 해도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미 그것도 선반영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원자재 섹터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는 앞으로 계속 다음에 나올 러시아 테마로 순환이 될 거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써져 있죠. 인플레이션은 늘 계속 긴장이 곤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든 전 세계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 섹터 원자재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원자재.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올라가는 물가. 그 원자재. 이 두 가지 섹터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이 됐다고 하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승하겠죠. 자, 이해되셨죠,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뭐뭐 계속 상승했습니다. 뭐뭐 계속 상승했습니까? 석유, 천연가스, 뭐 방산, 농업, 산유. 이 방송을 보시면 저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온 건가? 얘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안 가지고 옵니다. 설상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 종목들은 갖고 왔어도 이제는 시세가 다 나왔고 시세는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SE가 지금 상한가에 간다고 해도 전혀 부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생산이 되는 원자재를 찾으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찾아야 하는데, 러시아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죠. 천연가스가 무기지만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수출 제한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개라고 예상이 되면 500개 중에서 몇십 개밖에 수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독단적으로 하는 원자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방산, 농업사료는 아니하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섹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 아니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테마 순환으로 원자재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러시아 전쟁 시 최고 물가 상승 수혜 예정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산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좋습니다. 뭐 석유 좋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보단 말 그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이 되죠. 식량 가격이 폭등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료, 농업주,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이 종목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세먼 자원인가? 팜스토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매하게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이 농업에도 들어가고 이 종목들이 다 빠졌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잠시 후 노란톡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얘들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섹터는 계속 상승 중이지만은 언젠가는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고 원자재 위주로 간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테마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리 선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터지고 나서 중간에 올라가는 말타기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리 알고 진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테마 두 가지까지 봐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는 테마는 그 테마가 죽으면은 종목들이 떨어집니다. 지금 딱 GSE나 미래생명자원이나 비텍이나 한인단조나 이런 종목들이 딱 그 추세예요. 중간에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쏘지 않는 이상 방산 관련주가 더 강력하게 시세가 상승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한 가지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원자재 섹터까지 보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자재 관련된 섹터로 궁금하신 분들만 위 밑에 QR코드 있죠? 거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 영어 뜨시면 그냥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오늘 브리핑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전쟁 우려감들 때문에 증시 하락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전쟁 우려감을 겪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본인들의 자원들이라든지 국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입장들을 내놓을지에 관해서 정말 모든 전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들을 가져갈지에 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잡아주신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QR코드 타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한 솔루션들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내 종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에 관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님이 시장에 관한 솔루션들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이제 G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었고 한국철강 역시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G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었던 종목이다라고 제가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완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반짝 반등세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전쟁 해소가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을 꼭 담아야 한다라고 해서 GSE라는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이 최근 저점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다면은 이 시장에서 수익은 못 내더라도 손실 보고 있는 내 종목군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 분쟁이 실제로 전쟁이 나진 않더라도 이 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양국의 그러한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감들, 이러한 긴장 고조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원자재 관련주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관해서 꼭 판단을 하고
그 종목군들을 진입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해지 종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종목에 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오픈이 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수익런이 시청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 말씀해드리면은 이상한 가격대에 들어간다. 정말 매도를 잘 못하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QR코드 입장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은 지금 노란 톡방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 안쪽에 오시는 분들만 오늘 전문가님의 원자재 관련주들 한 가지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GSE가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 우려감 속에서도 수혜를 받는 섹터군들이 있구나. 이게 좀 감성적으로는 아이러니한데 투자적으로는 정말 좋은 전략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GSE라는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이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주셨었던 그 종목이었습니다. 처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지점에 저희가 진입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GSE를 지금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라고 극구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체할 수 있는 오늘은 좀 원자재 중에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자원인데 이걸 말씀드리면은 또 눈치를 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노란 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만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그냥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은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저희가 이 전쟁 우려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전문가님이 그러한 전략들을 좀 잡아주신다라고 하셨고요. 꼭 오늘만큼은 우리 전문가님한테 꼭 솔루션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선착순이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장을 혼자서 이겨내시기 힘드실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또 노란톡 방인가요? 라고 부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쪽에 오신 분들은 일단 잘 오셨고요. 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10분 뒤에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오늘 그 원자재 관련주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철강과 알미늄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어떠한 물질이 많이 나고 있고 그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반적인 정세를 파악하고 원자재 관련 섹터를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트님도 제가 제대로 들어왔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그냥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또 채팅 남겨주시는 거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섹터군들, 원자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GSE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GSE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전쟁 우려감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원자재 섹터를 가지고 오신 건데 지금 우리가 진입해 볼 만한 그러한 섹터군들도 있나요,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진입할 섹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네, 있고 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건지 조금 힌트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농업이고요. 자, 여러 가지 섹터 분류로 말씀드릴게요. 농업,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딱 이런 위주로만 제가 일단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농업, 철강 그 섹터 중에 있는 어떤 종목이다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철강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는데 한국철강도 많이 올랐는데 네네. 추가로 또 오를 수가 있다라고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우려감이 전문가님은 솔직히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길면은 2주
길면은 2주. 2주까지는 지속이 될 수가 네.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전쟁 우려감의 수혜를 받는 원자재랑 원자재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증시가 조금 더 빠지면은 조정받은 좋은 종목군들 매수한 전략 이렇게 가져가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오. 왜냐면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움직여야 흐름에 합니다. 맞춰가지고 네. 근데 사실 정말 GSE도 진입 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세가 이미 분출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GSE라는 종목이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좀 어느 정도 한 번 시세가 이미 나왔던 이후에 저희가 딱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제시를 해주셨었잖아요.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러시아, 미국이 같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쪽에서 가스를 막아버리면은 이 딱 한 번 잠가버리면은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농업이나 이런 뭐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한정되어 있지만은 가스가 제일 크게 상승이 나오는 요소입니다. 가스가 제일 크게 상승이 나오는 요소이고 지금 가스가 뭐 그다음에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최고가에 올라가는데 만약에 가스가 경제가 좋다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지금 좋은 반면에 한쪽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잠그면은 올라가고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는 해봐도 좋지만은 아무리 지금은 그래도 신규 진입은 신규 진입은 조금 무리하는 거죠. 걱정입니다. 그렇죠. 정말 무리하는 겁니다. 귀여우시네요. 제 말을 따라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네요. 저기 얘기하다 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네. 딱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래 신규 여기서 진입은? 묻혀서 가야겠다 네.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프로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잘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계속 어떤 종목인지 알아내려고 조금 계속 일부러 질문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전문가님 말씀하시기로 가스는 러시아에서 뭐 잠가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이제 가스 품귀에 따른 가스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GSE가 증폭되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는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곡물은 미국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이 곡물이라는 원자재로 충분히 러시아와 딜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오늘 아마 곡물 관련한 섹터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올랐다면은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 한 가지 또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240명이 되면은 방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저희가 한번 또 받아보고 저희가 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방송이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1부 마무리 인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빠른 결과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렇게 하다가는 깡통에서 머그컵으로 되지는 못할 만큼 깡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동매매가 되게 심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잃지 않기만 하면 돼요.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 뭐 딴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관한 좋은 솔루션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우려감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전쟁 우려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군들 중에 조금 안전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에 관한 손실금을 좀 만회하는 전략으로 오늘 시장 알려주시고 솔루션들 잡아주신다라고 하고요. 1분 안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만 저희가 노란톡방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타고 얼른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은 저희 곧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벌써 1부 마무리 아쉽네요 라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가 아니라 잠시 뒤에 10분 뒤에 스윙런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